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이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신 이태환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실 중국의 막대한 미국 대미 무역 흑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갑자기 이렇게까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 무역 적자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구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건 구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무려 3천억 달러 이상의 그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맹공을 퍼부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그것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정치적인 것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미중 정상회담 시에 100일 계획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그런 무역 갈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좀 기다리는 과정도 있었고 또 그것은 시진핑 정부로서는 상당히 필요했던 것이 작년도 10월 달에 제 19차 당대회가 열리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노출하는 것은 별로 중국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고 또 대외적인 환경이 좀 더 평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중 통상 갈등은 잠재되어 있었지만 표면화되기에는 쉽지 않았다. 또 하나는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특히 대북 압박을 위해서 중국이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면서 그런 입장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 좀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나 수단으로서 이러한 통상 갈등을 조금 유예해 가면서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근데 올해 와서는 이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로서 오히려 이제 국내 정치 일정상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고요. 대신 중국 시진핑 정부는 19차 당대회를 마치고 올해 3월 달에 양회도 마침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전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적자, 미국의 입장에서 적자고 중국 입장에서 대미 무역 흑자 이런 불균형을 갖다가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미국의 관심사였고 국내적 선거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또 그렇다고 작년에 미국이 유예했으니까 이번에 중국이 유예를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기싸움 차원에서 강공을 나갔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나가면서 무역 전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앞으로 봉합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더 심화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까지 고조되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뭐 이것이 끝없이 확대돼서 전쟁으로 간다. 또 다른 부분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상당한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양국의 무역 구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협력 정도를 보면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이 끝까지 그런 갈등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그 자신의 피해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 중국은 작년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작년 11월이죠. 방문했을 때 2,5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어떤 무역 불균형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좀 시정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통상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 비춰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갈등을 계속해 나갈 경우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또 미국으로서도 미국이 지금 진출해 있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까지도 그런 어떤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중국과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중국을 떠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적인 그 무역 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좀 서로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조짐이 어느 정도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보아 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볼 때 대외 개방을 확대한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것은 미국과의 통상 전쟁을 계속 격화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자유무역을 공허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간다 그러면 서로가 어느 정도 타협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제를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 초미의 관심사는 북핵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모두 이 북핵 문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인데요. 이런 두 주요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북핵 문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이 통상 이슈하고 안보 이슈가 서로 연계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많고 사실 그렇게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00일 계획 같은 것도 대북 압박 전략에 어느 정도는 연계가 돼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상 그 압박을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어느 정도 유예하면서 대북 압박에 중국이 같이 협조하는 그래서 공조해 갈 수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마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통상 이슈가 또다시 이렇게 불거진 것이 북핵이나 이런 다른 안보 이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냐. 사실 요새 최근에 보면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항모 전단을 또 파견하는데 중국도 시진핑이 직접 이 항모를 타고 또 군사적인 어떤 시위를 벌이는 그래서 서로가 군사적으로도 뭔가 좀 기싸움을 하는 그런 양상을 또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상 문제 때문에 곧바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간에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양쪽이 서로 어느 정도는 경제 문제를 놓고서 협상을 해 나가면서도 이러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맞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자기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걸 보인 것인데 제가 볼 때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양국은 여태까지 잘 협력을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엔 최근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혹시 또 이것은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즉 중국이 여기서 빠지는 그런 중국 소위 말하는 차이나 패싱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중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북한 핵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양 정상은 거기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 문제가 곧바로 이러한 그 북한 핵 문제에다 영향을 미쳐서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차질을 빚는다든가
또 앞으로 있을 북한 핵 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미중이 아주 또 갈등이 심화될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이 통상 문제를 어느 정도 거기 협상을 갖다가 해나가는 전제를 놓고 볼 때 그것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갖다 줄여나가는 어느 정도의 그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부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 문제와 북한 핵 문제가 간접적으로는 서로 연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주시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전략적으로도 이러한 그 중국이 경쟁자라는 것을 갖다가 국가안보 전략서에 이미 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이 전략적인 경쟁을 해나가는 구도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볼 때 이런 통상 갈등과 앞으로 안보 이슈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의 갈등이 점차 고조돼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은 좀 더 앞으로 주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